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공기주의 격리 지침 설명은 1. 병실 문을 열어둔다. 2. 양압 격리실에 환자를 배치한다. 3. 활동성 폐결핵 환자는 코호트 격리를 한다. 4. 간호조무사가 격리실에 들어갈 경우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5.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에 환자에게 병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한다. 정답은요? 4번 간호조무사가 격리실에 들어갈 때 N95 마스크를 착용하죠. N95 마스크 또는 헤파 마스크 되겠습니다. 1번 병실 문을 닫아둬야지 이 공기주의 격리 지침, 이 공기로 인해서 뭔가 질병이 옮지 않겠죠. 2번 양압 격리실이요. 음압 격리실입니다. 음압에 의해서 그 병실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3번 활동성 폐결핵 환자는 코호트 격리를 한다. 코호트 격리가 뭐예요? 우리 코로나 때 뉴스에서 코호트 격리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그 코로나 걸린 환자들을 막기 위해서 코로나가 발생한 그 의료기관을 통째로 봉쇄하죠. 환자와 의료진 모두 그냥 그 코호트로 묶어버리죠. 그래서 외부로 그 질병이 옮기지 않게 하는 거, 또는 그 병원 안에서 이렇게 뭐 음압병실이 부족할 때 아예 그냥 통째로 다 격리해버리는 거, 질병군에 따라서 격리하는 거, 코호트 격리가 되겠습니다. 5번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에 환자에게 병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되겠어요. 공기 때문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요. 노인 환자 식사 돕는 방법은 1. 음식을 빨리 먹게 한다. 2.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게 한다. 3.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4.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말을 많이 시킨다. 5. 환자 손등에 음식을 조금 떨어뜨려 온도를 확인시킨다. 정답은요? 3번 밥 먹고 앉아있게 한다. 양치할 때 앉아있게 한다. 호흡이 곤란한 환자 앉아있게 한다. 이렇죠? 음식을 빨리 먹게 하면 안 되죠. 노인 환자는 천천히 먹어야죠. 살에 걸리면 안 되니까 한 번에 많은 음식 먹게 하지 않는다.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말 시키지 않는다. 살에 걸리니까 환자 손등에 떨어뜨려서 온도 확인하는 거 아니죠. 환자의 일상 식사 돕는 법 볼게요. 가능하면 스스로 먹게 한다. 밥 먹고 나서는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편마비 환자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편마비 환자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대준다. 편마비 환자 건강한 쪽으로 숟가락을 대어준다. 이런 거 기억하시죠? 잔존 능력을 활용하게 한다. 또 마비된 쪽은 지지한다. 건강한 쪽으로 먹인다. 연하곤란 있는 노인 환자 말 시키지 않는다. 점도가 있는 연식, 계란찜, 순두부, 푸딩, 죽 이런 게 좋다라는 거. 수술하고 나서 제일 먼저 물이나 보리차 먹고 그 다음에 유연경 먹는다고 했어요. 유동식, 연식, 경식을 먹습니다. 연식이 죽이죠. 쉽게 편하게 식품을 조리해서 제공하는 식사는 경식이다. 이런 거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관급식은요. 콧줄로 밥 먹는 거 관급식이라고 합니다. 침상변기로 배변 돕는 방법은 간이 변기일 수 있겠죠. 1. 변기를 눈에 잘 보이게 침대 위에 둔다. 2. 사용한 변기는 씻어서 물을 채워 보관한다. 3. 변기의 높은 부분을 머리 방향으로 대어준다. 4. 부동 환자는 치기를 취해준 후 변기를 대어준다. 5. 배변 후 물티슈로 항문에서 음부 쪽으로 닦아준다. 정답은요? 4번 부동 환자는 치기 옆으로 눕히고 변기 대어주고 똑바로 눕힌다. 앙하위로 한다 이거죠? 치기 다음에 앙하위예요. 1번 변기를 눈에 잘 보이게 놓지 않죠. 안 보이는 데 놓습니다. 2. 사용한 변기는 씻어서 물을 채우는 게 아니죠. 건조시키죠. 3. 변기의 높은 부분은요. 이 아래쪽 엉덩이 쪽으로 받쳐줘야 돼요. 얕은 쪽이 이 머리 쪽이죠. 상체를 약간 올리기 때문에 이게 흐르지 않게 아래쪽이 좀 높아야 됩니다. 배변 후 물티슈로 항문에서 음부 쪽으로 닦아요. 항문은 항상 맨 마지막에 닦는 거죠. 요도, 질, 항문 또는 남성 회원부는요. 귀음치항, 귀두, 음경, 치골, 항문 요거 다 국가고시에 퐁당퐁당 나오죠. 여자는 요도, 질, 항문이 항상 마지막입니다. 남자는 귀음치항. 간이변기 이렇게 생겼어요. 부동 환자 치기를 취하고 변기 대어주고 앙하위로 눕힌다. 또는 변기 대어준 후 금기가 아니라면 침상머리를 올려준다. 아네로이드 혈압계로 상완 혈압 측정하는 방법은 1. 팔을 심장보다 낮게 놓는다. 2. 커프 안에 창zen기를 깊숙이 넣어 감싼다. 3. 심박소리가 약해지는 지점의 숫자를 수축기 혈압으로 기록한다. 4. 눈금이 10mm hg초의 속도로 떨어지게 커프에서 공기를 뺀다. 5. 커프와 팔 사이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고 커프를 감는다. 5번입니다. 커프를 감을 때요. 손가락 하나 정도는 들어갈 여유가 있어야 정상 혈압으로 측정이 됩니다. 팔을 심장보다 낮게 놔요.
팔과 심장의 높이는 같다 기억하시죠? 아네로이드 혈압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옛날에 많이 쓰던 거잖아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하던 게 아네로이드 혈압계예요. 이 공기 주머니, 커프가 달린 팽창식 주머니가 있죠? 수은 또는 기계식 게이지 이런 걸로 혈압을 측정해요. 커프와 팔 사이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고 커프를 감는다. 또 혈압계는 대상자의 심장 높이가 아니죠. 팔 높이에 맞춘다. 그리고 팔과 심장 높이는 같게 한다 입니다. 커프와 연결된 고무관 부분을 위팔 동맥 부위에 대고 커프를 감아주는 것입니다. 심박소리가 약해지는 게 수축기 혈압이 아니죠. 이완기 혈압입니다. 수축기가 더 높고요. 이완기가 낮아요. 눈금이 10mmHg 아니죠. 초당 2mmHg씩 떨어뜨려야 돼요. 뭐를? 커프의 수축 속도를. 심장보다 팔이 높으면은요, 혈압이 내려가요. 심장보다 팔이 낮으면요, 혈압이 올라가죠. 심장과 팔 높이에 반비례한다. 뭐가 혈압이? 팔이 높으면 혈압이 낮게 나온다. 팔이 낮으면 혈압이 높게 올라간다. 장기간 금식한 환자가 위장 운동 회복 후 처음 제공 가능한 것은 1. 우유, 2. 보리차, 3. 전복죽, 4. 순두부, 5. 떠먹는 요구르트. 회복하고 처음 먹는 거라고 했어요. 정답은요? 2번 보리차죠. 물이나 차를 맨 처음 먹겠습니다. 수술 후 회복 시기 이 순서가 국가고시 요즘에 매번 나오고 있어요. 유연경 아시죠? 물이나 보리차 제일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유동식, 연식, 경식, 일반식 순서로 갑니다. 연식이요. 죽이에요. 죽. 국가고시에 이런 게 나왔어요. 소화 기능은 정상인 환자가 쉽게 편하게 식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사는 가벼운 식사, 경식입니다. 쉽게 편하게 식품을 조리했대요. 경식이에요. 관급식은요, 우리가 위간 영양할 때, 콧줄 꼽을 때 관급식이라고 해요. 관급식, 관으로 급식한다, 관급식이요. 묽은 음식을 소화기관으로 바로 흘려보내 영양을 공급하는 거 관급식이다. 입으로 음식물을 먹을 수 없을 때, 약물을 공급할 수 없을 때 관으로 준다, 관급식이라는 거예요. 유동식, 연식, 경식은 다 입으로 먹죠. 관급식은 줄로 먹습니다. 콧줄로 먹어요. 환자의 배설량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요거를 머리에 떠올리면서 보기 보셔야 돼요. 멍하니 보기 보면요. 2번 읽어야 됩니다. 국가고시 100분 안에 100문제 풀고 마킹까지 하죠. 2025년부터는 105문제예요. 실기가 5문제가 더 추가됐습니다. 빨리빨리 문제를 읽고 보기 한 번만 보고 답을 캐치할 수 있는 게 실력이에요.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배설량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1. 구토는 제외한다. 왜 제외할까? 2. 기저귀 속 배설물을 긁어내어 측정한다. 3. 가글액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4. 상처 배액량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5. 정상 대변의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정답 느낌 오셨나요? 4번이죠. 상처 배액량 고름. 이거 당연히 배설량입니다. 1번 구토는 제외한다? 구토도 배설량이에요. 2번 기저귀 속 배설물은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무게를 측정한다 그랬어요. 기저귀의 무게. 원래 기저귀가 만약에 100g이었어. 그런데 총 무게가 300g이야. 그러면 나머지 200g이 배설량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3번 가글액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가글액 말 그대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섭취량 아니죠. 뱉어냈어요. 이거 배설량이에요? 섭취량도 아니고 배설량도 아니에요. 그냥 무에서 무예요. 그쵸? 5번 정상 대변의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몸에서 빠져나가는 건데 이게 특이하니까 암기하시라 그랬죠? 그냥 똥, 정상 대변은 배설량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신기하죠? 그럼 소변은요? 소변은 또 취급해요. 설사는 배설량이 됩니다. 일반적인 그냥 똥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섭취량과 배설량 문제 여러분 완벽하게 맞으실 수 있도록 이론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그 문제와 답만 알고 넘어가시면요. 점수에 차도가 없습니다. 왜 점수가 안 올라요? 문제 많이 푸는데 이론을 안 보니까 안 오르는 거예요. 조금 변형되면은 이론이 총 10개야. 한 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에 관련된 이론을 다 알아야 변형 문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섭취량과 배설량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오는 키워드거든요. 한 번 섭취량 나오면 한 번 배설량 나와요. 퐁당퐁당 나오니까 모든 이론을 아셔야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섭취량은요. 먹는 거. 뭐 주사로 맞는 거, 몸에 들어오는 모든 게 섭취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혈 받았어. 그 피가 몸무게가 더 늘어나잖아요. 섭취량이에요. 위간 영양에 콧줄로 밥 먹었어? 이거 당연히 섭취량이죠. 입으로 먹었어. 경구가 뭐예요? 입으로 먹었다 이거 아닙니까? 섭취한 음식, 복막 주의백.
비위간 또는 튜브 삽입 음식 몸으로 다 들어오니까 섭취됐죠? 섭취량입니다. 또 비경구, 입으로 먹는 거 아니고요. 주사 맞는 거, 수액, 혈액 성분, 얼음 이거는요 다 섭취량인데 얼음은 절반만 환산한다. 그래서 국가고시에 어떤 표현으로 나오죠? 섭취한 얼음량의 절반을 또는 2분의 1을 수분량으로 환산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약을 복용했어. 이때 물과 먹죠. 이 물도 섭취량으로 계산한다.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여러분? 쉽죠? 배설량,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입니다. 웬만한 거 단데 포함되지 않는 걸 기억해 보세요. 가글액, 아무것도 아니에요. 섭취도 아니고 배설도 아닙니다. 정상 대변, 이게 좀 특이하죠? 그냥 똥, 정상 대변은 배설량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설사, 출혈, 심한 발화는 다 배설량입니다. 그냥 땀, 그냥 발화는요? 이거는 측정이 안 돼요. 배설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발한 또는 같은 말로 정상호흡 시의 수분 소실량 또는 신진대사에 의해서 생기는 수분은 배설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기저귀는요, 똥을 긁어내는 게 아니라 무게를 잰다. 아시겠죠? 자, 섭취량은 다 포함한다. 얼음을 먹었을 땐 2분의 1만. 배설량, 뭐가 제외된다? 정상 똥, 가글액, 발한, 그냥 땀은 안 된다는 거. 환자의 일상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가능하면 환자 스스로 먹게 한다. 2. 상처 소독은 식사 직전에 시행한다. 3. 연화곤란이 있으면 죽보다 미음을 제공한다. 4. 똑바로 앉아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젖힌 자세에서 음식을 먹게 한다. 5. 음식물이 입에 반 정도 있을 때쯤 계속 음식물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1번, 가능하면 환자 스스로 먹게 한다. 잔존 기능을 활용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처 소독 식사 직전에 하면 밥맛이 떨어져요. 연화곤란 있으면요, 뭐가 좋아요? 미음보다 죽이 좋습니다. 죽, 약간 걸쭉한 게 더 좋아요. 너무 물른 거보다요. 똑바로 앉아서 목을 뒤로 젖히면은 이게 더 사례가 올리겠죠? 고기를 약간 숙이고 당긴 자세가 좋다. 음식물이 완전히 입안에서 사라진 다음에 제공해야 사례가 안 걸립니다. 계속 집어넣으면 안 돼요. 보통 요양원 이런 데서 막 밥을 후루룩 막 이렇게 먹여가지고서는 질식해갖고 죽는 노인들도 있었어요. 환자의 일상 식사 돕는 법, 가능하면 스스로 먹게 한다. 잔존 기능을 활용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밥도 스스로 먹게, 또 화장실도 웬만하면은 대변 처리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대어준다.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건강한 쪽을 짚고 일어나게 한다. 이렇게 한쪽이라도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잔존 능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걸 내일, 모레, 일주일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마비 환자는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또 장기간 입원 환자는요, 마비된 쪽을 지지해서 이게 편한 쪽으로 식사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다 맞습니다. 또 휠체어 이동변기 건강한 쪽으로 대준다. 편마비 환자는 건강한 쪽을 아래로 하고 옆으로 눕힌다. 뭐 일어난다. 부동 노인 환자,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 환자가 유치도뇨관 이 소변줄 계속 하고 있다가 제거하고 실금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기저귀 채우나요? 아니에요. 시간에 맞춰 규칙적으로 변기를 대어준다. 배뇨 훈련을 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배뇨 훈련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봐야지 유치 도뇨관만 계속 소변줄만 계속 길게 꽂으면서 빼는 것보다는 이제 배뇨 훈련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